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술적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 이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은 그냥 여기서 이평선 따라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평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여기가 바닥이었던 거고, 그럼 여기 대비해서 여기만 해도 지금 적지 않게 올라온 겁니다. 요거, 여기, 그래, 지나놓고 보면 그래, 항상. 이렇게 보면 이 폭이 적지가 않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얘기한 이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 이평선들이 모아진다는 게 기술적인 해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평선이 모아지면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 모아졌다, 이평선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이런 데 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모아졌다가 이평선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평선이 모아졌다가 이렇게 또 벌어지고, 그렇죠? 보면은 이게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이 모아져서 결국 이렇게 모아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쪽 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도 이평선이 모아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결국 내려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 비트코인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그 나스닥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알트코인의 영향이에요. 그 뭐 누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던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비트코인까지 끌고 내려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향을 결국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방향을 잡을 거다. 이게 중요한 방향이 결정이 될 거다. 이 방향은 이제 그러는데 이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고평가 구간이냐 저평가 구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것이고 우리 이제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게 이제 어떤 위치에 가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아무튼 우리가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살펴보는 건데 지금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로 하는 투자자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손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 판단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템플턴이.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과연 없어질 건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비트코인 선거하시려면 이 비트코인이 과연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비트코인이 없어지려고 했으면 진적이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아남지 못했다. 진적이 없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지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전에도 제가 미국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했었듯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내려왔을 때는 이때는 아까 템플턴 했잖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의 이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막 반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반의 반토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이 가치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눈에 안 보인다. 이 가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은 모든 투자자마다 다 다른 거란 얘기죠. 다 다르다. 그분은. 근데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판단이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달라진 거 없다.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 낮아진 거 하나도 없다. 이게 가격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행보 그러니까 이게 102평선이에요. 이게 100일 이평 여기 있잖아요. 이게 분홍 여기 하늘색 이게 100일 이평선인데 100일 이평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중기 이평선을 지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중기. 그래서 이평선을 보실 때는 이게 중기 이평선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기 이평선을 일단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일단 방향이 어느 정도는 상방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100일 이평선, 이게 중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그려져 있을 건지 이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 건지 이게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셔라.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셔라. 그것도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종목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매수를 조금씩 아무튼 조금이 얼마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조금씩 아무튼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아무튼 결론은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 사놓는 게 중요하다. 많이 사놓는 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가 얼마치가 많이냐? 그럼 저는 비트코인을 많이 사면 저는 그래도 아파트 한 채 가면 사야 되는데 아파트 한 채만큼은 큰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작은 아파트. 그 작은 아파트 한 채 가면 작은 아파트 한 채 가면 얼마냐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작은 아파트 한 채 값만큼은 사야 그래도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저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하면 아파트 한 채 값. 개수로 얘기하면 그래도 한 10개, 10개 이상은 사야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게 바닥권에서 많이 사는다는 게.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제자리. 이게 제자리 걸음이지,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평선을 넘어가 있을지 어떨지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데 아무튼 이제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가격을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쭉 해놓으셔라. 이렇게 좋은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자꾸 모아 놓으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 바닥권에 있을 때 분할 매수하는 구간이 아 그때가 해피한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이 나중에 막 20만 30만 원 갔을 때가 좋은 게 아니고 아 10만 원일 때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아, 그때가 좋을 때였었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렇게 좀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이게 빨리 왜 안 가 막 이럴 게 아니라 아, 지금 사서 이걸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비트코인이 저기 두 배든 세 배든 여기 바닥 대비해서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이렇게 가 있을 때
그래도 그때 바닥권 했을 때 내가 분할 매수를 조금이라도 더 했던 것이, 그때 분할 매수를 했던 그 시절이, 그때가 해피였을 때구나. 그때가 좋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계좌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계좌는 뭐 지수가 뭐 거의 그 자리니까 보면, 그냥 보면은 아무튼 지난주나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러고 있는 거고, 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이따가 시장 보면 알겠지만 뭐 시장 자체가 크게 달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좌는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대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내 계좌도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그다음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계좌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이것을 자꾸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종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계좌가 어떻게 달라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계좌를 결국 두 배든 세 배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투자자는 그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란 것은 결국 내 계좌를 두 배, 세 배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란 것은 살 때는 진짜 치밀하게, 조심조심 치밀하게 이렇게 사야 되지만, 또 수익을 내고 팔든 원금 근처에 나오든 이렇게 나올 때는 또 가감하게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막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 그 수단으로만 쓰면 돼요. 종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 쓰고 그냥 내가 음,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됩니다. 투자란 게. 그러니까 종목에 막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막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일단 확인하고 가야죠. 이게 환율은 뭐 여전히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뭐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이건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지난주보다 약간 올라가겠지만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 횡보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난주에 했지만 환율은 고점 근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점 근처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점 근처다. 아까 템플터도 얘기했던 고점이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바닥이 끝이고 고점이 끝이고 이런 겁니다. 이게 고점 근처라는 것은 끝 근처에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점 근처라는 것은 끝 근처, 올라오는 끝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닥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것 끝 근처에 있다. 이게 바닥 근처, 제가 얘기하는 바닥 근처는 내려가는 거의 끝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은 아니더라도 내려가는 것의 끝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매수를 해야죠. 그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환율이 지금 고점 근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바닥 근처에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환율이 의미가 있는 거지. 환율이 뭐 고점이든 바닥이든 저희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 그게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환율을 자꾸 보는 거고, 그래서 경제 지표는 이 환율 하나로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종목 가지고 실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수십 개, 수백 개 그 경제 지표가 있지만 그 환율 하나만 제대로 해석해 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아무튼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걸 보면, 지금 오늘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샀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샀는데
거기에 또 이게 개인이 샀다는 게 이건 이게 아무튼 외국인 사고 개인이 팔았어야 되는데 개인이 팔았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외국인 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외국인 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코스닥은 보면은 기관이 팔았다. 근데 개인이 샀다니 개인이. 그래서 오늘 같은 개인이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그래서 개인이 사면은 시장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여튼 개인이 샀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샀기 때문에 좋은데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조금 팔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뭐 어떻게 보면 그다지 뭐 썩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 특히 코스닥에서 그렇죠. 코스닥에서 오늘 수급은 개인이 샀다. 개인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수급에서 그다지 뭐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먼저 보면 지금 나스닥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나스닥이 그죠?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나스닥이 뭐 올라가는 날도 있고 내려가는 날도 있지만 이 나스닥의 흐름은 괜찮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여기 근처까지는 간다고. 그럼 여기 근처까지 가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뭐 횡보하다가 뭐 방향을 잡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나스닥의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 위에 이평선까지는 아마 괜찮은 흐름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나스닥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러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 시장에도 이 나스닥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내려올 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나스닥이 이렇게 이게 내려올 때 보시면 나스닥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올라갈 때는 반대죠. 올라갈 때는 이게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빠지진 않잖아요. 이게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나스닥은 뭐 그다지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다행이죠. 나스닥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게 저희 포트폴리오로서는 다행인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뭐 나스닥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보면 우리 시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보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 보세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제자리죠. 코스닥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제자리. 그러니까 계좌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제자리 걸음 한다는 얘기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르는 폭도 내리는 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이평선이 지금 코스닥이 먼저 모아지고 있지만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아진 다음에 이제 시장이 방향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저는 상방으로 잡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결국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희망적인 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실질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차트 속에 지금 세력들의 많은 그런 의도들이 지금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개인들의 의도가 아니고 세력들의 의도가 이 이평선이든 거래량이든 캔들이든 이 세 가지에 다 거기에 지금 녹여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 보면 지금 그 삼성전자를 봐야죠. 삼성전자를 보면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 대비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지난주는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지수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1차 바닥권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가 1차 바닥권 만들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2차 바닥권을 만든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저희 지수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바닥권을 만들고 2차 바닥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 7만 원에서 여기 7만 원에서 여기 이제 한 8만 원까지는 제가 볼때 쉽지 않고 아무튼 7만 원에서 7만 한 8천 원 뭐 요렇게 요 정도 요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 폭이 상당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가는 동안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 지수.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지수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거나 상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가면은 그림으로는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이거 계산해 보면 한 15%에서 많이 가면 한 20% 가는 거예요. 10%에서 20%, 20%. 그쪽 계산해 보면 한 15%에서 지금에서 플러스 한 15%에서 20%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 폭을 가지고 저희가 삼성전자를 뭐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이걸 삼성전자를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제가 자꾸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다행히도 지금 하방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 아니고 상방향으로 자꾸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상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외국인이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관리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그렇게 관리하면서 지수를 그렇게 관리해가는 거고, 그 지수는 이렇게 방향을 상방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제 주도 업종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다른 업종에서 나올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아까 건설, 토목, 건자재 가지고 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우량주 카카오 먼저 볼까요? 카카오는 보시면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가 나름대로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 가격도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 제가 얘기한 있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여기 대비 많이 줄었는데 지금 가격은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세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0만 원은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 문제지만 일단은 10만 원 간다. 1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간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10만 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를 갈 건지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카카오는 일단은 10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세력들이 지금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카카오도 지금 여기서 1차 바닥을 만든 거예요. 1차 바닥. 1차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보면은 이게 우량주예요. 우량주. 그래서 카카오는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20% 제가 얘기했잖아요. 20%, 40%, 60%, 80% 수익권에 오면 이렇게 자꾸 잘라내세요. 그래서 잘라내서 이렇게 자꾸 복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량주는 이제 여기 수강자분들이 매도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20%, 플러스 40% 이렇게 올 때마다 자꾸 분할 매도를 하세요. 이게 또 어차피 제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하는 것은 그게 어차피 100% 확률은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것은 작게는 한 70%에서 많게는 한 90%. 이제 확률로 얘기한 거, 확률로. 제가 기술적인 해석을 이게 100%로 하는 게 아니고, 100%란 건 없는 거고요. 제가 적으면 70%에서 많으면 한 90%. 이런 확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확률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한 게 지금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게는 70%에서 높게는 한 90%. 이런 확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100%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 카카오는 세력이 있고, 세력이 관리하면은 그 작은 세력이겠어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세력이겠죠. 보면. 우량주는 나중에 가서 쫙 위에 가서 보면 다 외국인이 끌고 온 겁니다. 나중에. 기관들 우량주를 막 2배, 3배씩 이렇게 관리 못 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결국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20조, 30조 이렇게 드는 종목들은 이게 2배 가고 3배 가고 이렇게 가 있으려면 결국 외국인이 관리를 해야 돼요. 외국인이. 그게 우량주인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래량, 여기 가격, 거래량, 가격. 그 이렇게 갔으면 바로 이렇게 쭉 가지. 이렇게 안 간다고요. 이건 개인들 생각이고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거쳐요. 조정을 이렇게.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조정을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막 이런 데 물려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개인들 이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 다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물려 있는 개인들. 음? 여기서 물려 있는 개인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손절 안 했다면 여기서 물렸는데 손절 안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거쳐서 왔다. 그러면 이 여기 물려 있는 개인들은 다 본전에 나오게 해야지 않겠어요? 본전에 나올 기회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조정인 거예요, 조정.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가격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가격이 이제 평균에서 이렇게 좀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을 이렇게 잘 봐주세요. 이쪽에. 자,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를 이렇게 잘해서 성공을 이렇게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나중에 본인들이 혼자 하시는 경우에도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얘기해요. 나중에 본인들이 어떤 우량주 아니면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종목을 잡아서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설명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가격적으로는 일단 여기 이평선 있잖아요. 일단 여기를 간다고 봐야 돼요. 여기 지금은 막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몇 개 나오면 금방 가요. 이런 거 딱딱 한 두 개, 세 개만 나오면 이렇게 쫙 갑니다. 우량주라고 해도. 또 갈 때는 그렇게 가요. 갈 때는. 우량주도.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구간을 잘 참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런 구간들을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미래에 이렇게 호재가 몇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가 뭐 백신도 얘기하고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제2의 코로나 뭐 이런 그 질병들 있잖아요. 지금 백신 한국에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캐리소프트를 여기 얘기했잖아요. 시간 지나면 이제 이런 그림 나온다고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리 이게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이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이런 그림이 예상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보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좀 저출산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오늘 뭐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이런 그림이 그려있냐?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게 저출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 그렇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뭐 차기 지금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그렇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얘기 몇 마디 하니까 이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오늘 파동을 이렇게 막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가고 막 20 몇 프로 저희도 지금 이 저출산 종목을 몇 종목 지금 들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 이런 게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세력이 없는 것 같지만 벌써 여기에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세력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 그렇다고 지금 이게 금방 가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저출산 이런 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에서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되냐면 이게 신정부 효과로 이어지려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입에서 저출산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임명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자꾸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얘기 이렇게 몇 마디 하니까 이게 이 저출산 관련 정보들이 오늘 막 그 파동을 만들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야. 아까 제가 그 건설 건자재 뉴스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연결시켜서 아까 제가 건설 건자재 쪽에서 뉴스 미래에 나올 뉴스 얘기 그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매드양스도 보세요. 매드양스도 드디어 어제 막 이렇게 쫙 떨어뜨려 놨다가 여기서 이렇게 막 개발락 시켜놨다가 오늘은 갭상승에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쫙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뭐예요?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력이 흔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오기 전에 그래서 시간 지나면 틀림없이 장대 양봉에 이 가격을 쫙 끌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보세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쫙 움직이니까 이게 패키지로 움직이잖아요. 패키지로. 이게 테마인 거예요. 이게 테마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가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끝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작이죠. 시작. 여기서 또 그러면 금방 가냐? 아니에요. 또 여기서 이제 시간 끌고 뭐쭉 하겠죠. 또 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출산 종목을 몇 종목 들고 있어요. 그 종목들이 오늘 이제 이런 뉴스에 맞춰서 아무튼 파동을 만든 겁니다. 그 다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자, 지금 그 건설 건자재 토목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1차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1차 이렇게 만들고 지금 여기 이평선 근처 가서 이평선 근처 가서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려면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이제 부딪혀야 돼요. 여기서 부딪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이런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쭉 이런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에 가면서 아까 그런 뉴스들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좋은 파동들을 그리면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몇 개는 아마 적게는 100%에서 많이는 한 300% 이런 종목이 아마 몇 개는 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DN도 보세요. SDN도 얼마나 관리를 잘해요. 보세요. SDN도 여기에서 장대 양봉에 여기 딱 만들면 여기서 금방 갈 것 같지만 안 가잖아요. 그 거래량을 확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SDN 보세요. 자, 거래량이 확 준 다음에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려고 이런 조정을 하냐? 아니라는 거죠. 다음을 가기 위한 조정인 거예요. 다음이면 밑으로 가려고 아니죠. 왜 밑으로 가요? 응? 다 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왜 여기서 밑으로 갈 리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기 이제 2배, 3배 막 이렇게 가 있으려면 다 이런 경로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수익 났다고 금방 팔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현대바이오랜드도 보세요. 현대바이오랜드도 막 이런 데서 막 다 끝난 것 같지만 벌써 이런 데서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을 앞두고 여기서 막 윗구리를 막 만들잖아요. 윗구리를 막 만들잖아요. 윗구리를.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거. 여기 지금 매물대 소화하는 거예요.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 물량을 지금 다, 물려있는 개인들 물량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쭉 이렇게 본전에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장대 양봉 나오고, 여기서 한 번에 뚫을 수도 있었지만, 안 뚫었잖아요. 여기 보면.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 위에 가기 위한 그런 그림인 겁니다. 이게.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힘있게 막 착착착 이렇게. 응? 이렇게. 이 그림 보면 막 세력들이 막 힘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보면? 그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이제 자꾸 보면서. 히림도 보세요. 히림도 지금, 히림은 저희가 한 두세 번 수익 내고 지금 또 들어간 종목인데,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확 줄여놓잖아요. 거래량이 그냥 확 줄이잖아요. 그 가격은 뭐 별로 안 내려왔어요. 가격은 보시면 히림. 자,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몇 개는 나중에 아마 10월, 11월 이때 가면 이 건설업종 중에서는 아마 대장주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고요. 벌써 그림이 다르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우원개발 이렇게 딱 뚫어놓고 여기 위에 딱 이평선 그 어려운 이평선 뚫어놓고 또 다시 내려오잖아요.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딱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우원개발도 여기 매물대 있잖아. 매물대 제가 설명드린 이거 비트코인 설명드린 이게 매물대. 응? 지금 그거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매물대. 그래서 우원개발 이런 종목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가격만 내려온 겁니다. 가격만. 그건 밑으로 계속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타 하신 분들은 여기가 고점이겠지만 투자자는 이거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나중에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중에 뭐 100%든 200%든 300%든 이게 수익을 내려면 그런 걸 가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음봉이 몇 개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봉이 다섯 개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그게 밑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들이 이게 개인들 눈에는 굉장히 이게 단타하시는 분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그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훗날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아 좋은 그림이었구나 이게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 이거 뭐요? 이 특수건설도 여기 딱 이게 양봉으로 시작했다가 딱 음봉으로 끝나는 이게 이것도 왜 이런 그림 그렸냐? 여기 좀 그려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려보면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 응? 그 매물대 여기 지금 본전하라고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면서 손절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아이 본전하라고 할 때 나가지 왜 안 나갔냐? 그럼 손절해라 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아 본전을 기회를 줬는데 왜 본전에 안 나가고 버티고 있냐? 응? 그 얘기예요. 그럼 손절해라 이 얘기예요. 응? 손절해라. 대부분 분들이 손절하지 않겠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들 물량을 뭐 익절이든 여기 본전이죠 본전 여기 본전에 나가게 하고 여기는 손절을 시키고 개인들이 아이 갈 줄 아는데 안 가네 손절하자 이러고 나가지 않겠어요? 개인들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일자 바닥권 만들고 여기서 지금 그 나름대로 2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평선하고 부딪혀 있잖아요. 보시면 자,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중에 저기 이제 11월, 12월 때 가면 이 그림이 어떻게 이 과정에서 그려져 있을 거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나중에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때쯤 가서 우원개발, 특수건설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지나간 그림이 되겠지만 음, 그때 가서 보면 그림이 어떤 그림을 거쳐서 어떤 그림으로 가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자꾸 그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좀 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아까 그런 게 안 나왔죠. 그렇지만 벽산 같은 경우도 벌써 이런 데서 지금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아까 그런 그림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막 장대 양봉에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지금 거래량 나오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근데 거래량 확 줄잖아요. 근데 가격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 건설 건자재 이런 토목 쪽의 종목들이 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몇 개 보면 다 지금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지금 거래량에서도 그렇고 이평선에서도 그렇고 지금 캔들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런 그림들 막 음봉에 막 그 꼬리 달고 이런 것들이 다 매집어놓은 거예요. 매집 개인들 들고 있는 이 종목들을 아주 싼 가격에 그냥 본전에 나가게 하고 손절 폭을 줄여주고 이러면서 마치 개인들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래서 개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개인들은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본전에 나오거나 이렇게 한동안 고생하면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여서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니까 개인들이 수익 내고 나오기는 어렵죠. 이게.
어차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은 결국 매매를 하려다가 이렇게 물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전 아니면 손절 폭이 줄었을 때 결국은 손절하고 나간다. 그걸 세력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근데 그게 그림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자는 그냥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경험을 자꾸 쌓으면서 그림을 자꾸 보면서 본 그림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세력들이 뭐 하려고 하는구나. 다음번에 뭐 하려고 하는구나. 다음번에 어디 가 있으려고 하는구나. 다음에 위치가 어디쯤 있겠구나. 응?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해가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가면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떤 아무튼 차트를 보는 이런 생각들, 눈이 좀 달라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길게. 작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5, 6개월, 더 길게는 1, 2년. 이렇게 개별주를 뭐 10년, 20년 들고 갈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1,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어봐야. 저희가 뭐 메디앙스 오래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들고 있은 지가. 자, 그렇게 보이 그 정책주로 들어간 게 인맥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정책주로 들어간 거라 그게, 그게 엄청 오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길어봐야 2, 3년이 길어봐야. 그렇게 문제 있는 종목도 시간 지나니까 또 세력들이 꿈틀꿈틀 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 세력들도 못 나갔거든요. 세력들이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갔지. 그 세력들이 나가야죠. 거기에서. 그럼 그냥 나가겠어요? 뭔가 이렇게 만들면서 나가지.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메디앙스도 좋은 공부 자료예요. 고생은 했지만. 그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메디앙스. 그런 종목을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만났으면 그런 종목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얻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들 실력이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